모든 것 대학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공부의 신 강성태의 스튜디오 앱. 학생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전공과 관련된 진로였냐.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에 재학할 수가 있게 됐었는지, 그 와중에 뭐 변화는 없었는지, 또 그런 질문 많아요. 처음 정했던 꿈을 지금 끝까지 바꾸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어때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수시로 가려면은 저는 3년 내내 진로를 똑같이 쓰진 않았는데 네. 그 과에서 3년 내내 쓰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 직업을 3년 내내 똑같이 쓰면 이 친구가 이 직업을 이렇게까지 하고 싶구나, 우리 과에 이렇게 오고 싶구나, 이런 게 있어서 메리트가 예. 진짜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연이는 그렇게 3년 내내 똑같이 안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중간에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생물 관련된 직업인 거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분야는 맞추는 게 네. 좋긴 한데 중간에 바뀌더라도 내용을 잘 설명하면 되긴 네. 하지만 똑같으면 메리트가 있긴 하다. 중요한 팁이네요. 어쨌든 건우는 어떻게 계속 장래희망 뭐였어요? 저는 1학년 때 대학 교수, 2학년 때는 정치외교학과 교수, 3학년 때는 정치학과 교수로 점점 이렇게 폭을 좁혀 나갔거든요. 더 확실한 꿈이 생긴 것처럼 썼지만 예. 저는 뭐예요? 저는 고3 때 더 저렇게 썼던 걸 굉장히 후회했어요. 왜요? 꿈이 바뀌었었거든요. 네, 고3 때 이제 원서 내기 직전에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나는 정치학보다는 신문 방송학이 좀 더 끌리는데 사실 저게 약간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은 그 학생들한테 좀 차라리 뭔가 학자가 되고 싶으면 학자라고 쓰는 게 낫지 무슨 학자 이렇게 좀 좁혀서 시작을 해버리면 네. 자기 스스로 약간 틀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꿈을 꿈이라는 거 바뀔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넓게 크게 잡고 점점 좁혀 나가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2학년 때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꿈이 침범할 공간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후회했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아직 예.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뭘 쓸지 모르면 대학 교수 이렇게 쓰면은 다 통하는 분야를 거잖아요. 통해서 다 이렇게 끼워 맞추기가 가능하니까. 근데 대학 교수가 그냥 꿈이다. 뭐 하고 싶은 건 없고 그냥 내가 교수 자리가 탐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설명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싶다.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누군가를 말할 가르쳐주고 이유 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거기다가 가르치는 거에 쓰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네, 뭐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연구에 좀 더 매진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좀 잘 쓸 수 요즘에 있어요. 또 학제 간 교류 이런 게 다양하니까 뭐 그런 과가 없더라.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있는데 이렇게 네. 설명을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건우는 그래가지고 고3 때 뒤늦게 그래가지고 진로를 바꿔서 이렇게 자소서를 낸 거예요? 아니요, 못 바꾸고 못 바꾸고. 뭐 정치 외교 좋아하지만 네. 그래서 그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도 언론정보학과 부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회가 남아서. 그 남자답게 나 꿈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자소서 한번 써볼 생각은 없었나요? 생기부에 그 이유가 한 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거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자소서에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이 아까 쉐데르텐처럼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걸 써서 그런지 쉐드르텐 이렇게 발목을. 어쨌든 그걸 이제 작성하는 그 시점에는 내가 꿈이 네. 딴 거였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네. 계속 그럼 좀 했다. 속인 거죠. 기만한 거죠, 교수님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수시의 해줬네요. 폐해.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수시의 해줬네요. 폐해. 수시의 폐해라고까지. 네. 아까는 수시가 좋다고 말하신 분이 아니었던가요? 제가 그랬나요? 네. 수시 제도를 저는 좋아해요. 수시 제도를 저는 좋아해요. 자, 상민이도. 네, 전 좀 약간 다른 꿀팁인데 이게 오, 저는 약간 등급이 다 안 좋았더라도 영어는 거의 계속 1위였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라는 그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직업을 거의 다 적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도 뭔가 국제 앞에 막 붙이고 뭐 외신 기자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 쓰면은 뭔가 변한 듯 변한 것 같지 않아서 되게 일맥상통해 보이기도 하고 꿀팁이다 진짜. 네, 그래서 되게 저는 뭐 자소서 쓸 때건 뭐 쓸 때건 제가 그 지원할
전공한 학과가 되게 다양했는데 네 그때 좀 막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과목의 테마를 맞춰서. 네. 뭐야? 지금 수학이 38점인데 꿈이 통계학자입니다. 이러면은 지금 말이 안 돼.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는 이제 점수가 좋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폭넓게 이제 정했다. 너무 좋은 팁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써먹어 볼 수 있는 너무 훌륭한 팁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봉사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이의 봉사활동, 영문 편지 쓰기 캠페인 활동. 네, 한국전쟁 참전하신 우리 영국 군인 참전 용사께 영문 편지 쓰기. 이야, 좀 보십시오. 우와, 멋있다 진짜. 뛰어난 영어 구사 능력 특기를 살려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다 번역이네요. 네, 영어도 이렇게 테마를 정했죠. 내가 지금 영어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장래 희망도 이제 영어 관련된 걸로 이제 밀고 봉사활동이 영어 관련된 봉사활동으로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네. 이야. 있는 일관성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게 뭔가 제 생기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변주가 그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분명. 자, 그래 봉사활동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은 어떤 것까지 적을 수가 있나요? 어떤 것까지 적었다. 나 이런 것까지 봉사활동 적었다. 뭐 좀 특이한 뭐 활동 해본 분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 1학년 때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글을 읽을 줄은 아시지만 네. 쓸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분들이 구술한 걸 바탕으로 저희가 직접 편집을 해서 자서전을 하나 만들어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스윗해. 편지왕이네. 편지왕이네. 나한테도 편지 쓰고 다 다른 그러네요. 분들께도 네. 편지 쓰고. 그래서 직접 출판을 했던 출판까지? 네, 어떤 기획사랑 뭐 어떻게 네. 맺어져서 구청이랑 와. 출판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고등학생 때 이미 책을 낸 저자셨군요. 작가님을 여기서 만나뵙네요. 어쩌다 보니 등단을 했네요. 그러네. 어떻게 책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삶을 기록하다라는 책이었던 삶을 기록하다. 감성이. 근데 이건 대입을 떠나서 진짜 멋있네요. 정말 좋은 일을 해. 네,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아니 그거를 네. 창희가 혼자 스스로 이제 기획해가지고 아니,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그 네. 자원봉사센터로 구청이랑 연계를 해서 그런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하게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네. 그런 어떤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공지 뜨는 것도 항상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1365 사이트나 이런 1365 VMS. VMS. VMS 계속 이게 하게 자원봉사 되니까.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들 거기 다 알고 있었네요. 근데 학교에서 아예 공지가 오니까 그러네, 네. 자주 오죠. 자, 이제 독서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얼마나 봤나 한번 볼까요? 네, 지연이는 독서 활동이 네, 저는 독서 활동이 많지는 않아요. 네. 이게 1학년 때 보시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래서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난소공을 거든요. 난소공 국어 시간에 다 같이 읽는 난소공을 읽었어요. 얼마나 적을 게 없었으면. 아니 저는 저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게 기록되는지 몰랐어요. 학교 시스템이.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써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루트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저런 대참사가 발생을 해서 학교에서 그런 제도 어떻게 해야 기록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도 이 강성태 스튜디오 S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 안 하죠.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에 놓치면 안 되죠. 도달하게 됐어요. 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뭐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했던 활동 고스란히 이 학생부에 담길 수가 있는지 그걸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을 넘어서서 창희는 뭐 이제 책을 쓰다 못해, 되게 많아. 네, 명함을 파다 못해, 4년 다녔어? 자격증을 4년 다녔어? 고등학교? 인증시험 취득, 그것도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아, 테스트. TESAT 어려운 건가요, 저거? 테스트 1급. 테스트 1급.
자, 이 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원래 전에는 뭐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뭐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것들이 싹 다 빠지면서 자격증을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기술 자격증 같은 것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도 기술 자격증은 넣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다른 진로라도 뭐 미용이나 뭐 네일이라던가 요리라던가 예. 자격증 다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경제 이해력 시험도 기술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어서 오, 네, 이거를 쓰면은 또 생기부도 올라가고 직접 시험을 준비를 해서 방학 동안에 쳐서 네, 그 자격증을 이야. 직접 취득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정보인데? 네. 아니 이거는 약간 교과 우리 뭐 국영수 이것과 관련이 된 거 아닌가요? 사회 뭐 경제에 관련된 거니까. 아, 그렇죠. 이게 빈틈이네요. 네, 어찌 보면 빈틈이라 할 수 있죠. 오, 아니 이런 거 그러게요. 저도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숨기는 건가요? 아니, 숨기는 건 정말 아니고요. 설마 숨겨둔 뭐 선생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스윙님 같은 거 없고요. 없고. 네, 뭐 경제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아마 테스트 보면 뭐 생기부 들어간다 이런 광고 같은 걸 또 보고 어떻게 자료 경제 수집에 공부도 할 중요성. 겸 뭐 주간사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많이 알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놓치질 않았군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저도 테스트 따고 싶었었는데 그 경제를 생각보다 너무 못하더라고요. 네. 경제 언론 수업도 듣고 했는데 성적도 마음 같지 않고 해서 경제랑 나랑 안 맞구나 해서 이제 완전히 놓은 상태여서 테스트 1급이면 정말 좋은 실력이에요. 진짜. 혹시 이런 비슷한 TSAT 뭐 이런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자격증은 아닌데 그 외부 시험을 이제 못 쓰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외부 시험을 종종 쳤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생기부에 쓰고 싶으니까 그걸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선생님이 대비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험 대비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자율 동아리처럼 저는 지리 올림피아드랑 뭐 생활법 경시 대회 이런 대회를 주로 나갔었는데 그래서 지리 선생님이 지리 그 경시 대회 준비반을 동아리처럼 만드셔서 이렇게 하면 생기부에 올라가게 되고 뭐 비록 제가 뭐 동상을 타긴 했는데 그거를 쓰진 못하지만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건우군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뭐 좋은 뭐 소기의 결과도 얻고 이렇게 그 한 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 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또 외부 시험도 어느 정도 커버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건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어떤 노하우를 알고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챙겨 주셔야지 반까지 만들어주고 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아주 건우는 정말 선생님께 정말 인사 한번 드리세요. 잘 지내시죠? CSM 그따위로 인사를 하고 지금 선생님 보람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이런 어떤 꿀팁을 또 얻게 됐습니다. 아니, 실제로 수상했다는 거를 딱 놓진 못하지만 수상을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한 거. 그 스토리는 충분히 자소서에 뭐 풀 수가 있는 거니까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좋은 팁이었어요. 진짜 꿀팁. 네. 자, 그리고 요즘 많이들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소논문이었어요. 소논문 쓰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소논문. 보고서 수준이라 논문이라고 하기 민망한. 뭐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논문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창희가 네. 지금 책을 쓴 데다가 자격증에다가 뭘 하는 거야? 어떻게 산 거지? 저희가 4년을 다녔어요. 뭐 데이터 4차 산업혁명도 하고 지금 또 소논문은 또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소논문을 1, 2, 3학년에서 그렇게 한 편씩 어떻게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해봤거든요. 편을 그럼. 아, 세 편을 썼다고요? 네, 한편으로는 만족이 안 되던가요? 진짜 욕심쟁이. 그래도 쓰는 김에 하나씩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 써봤는데요. 그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쓴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약간 저희끼리 모여서 법에 대해 연구를 해보자. 법. 네, 법. 이번에 또 4차 산업혁명이 등장을 합니다. 또? 네. 또 이렇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뭐 핵심이 뭐 드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뭐 앵이 떠다니고 촬영하는 놈들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걔네들과 사생활 침해가 엮여지면 어떨까 해서 법을 찾아봤는데 정보통신 뭐 이용법 이런 데 관련 법 조항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토대로 해서 논문을 쓰고 예. 모의법정 대본을 쓰고 해서 학교 쪽에 뭐 협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모의법정을 만들어서 대회까지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모의법정 떨어졌어요. 이야. 아, 아니 예선도 못 갔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모의법정 네. 이렇게 직접 누가 뭐 꾸렸어요. 서로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 반론하고. 네, 뭐 변호사끼리 반박하고 싸우고. 역할이 뭐였어요? 피해자였나요? 네. 아, 저는 그 피고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아, 피고 측 변호인. 피고 측. 네. 그 수상도 이제 했나요? 아, 네. 전국대회를 나가서 장려상을 탔었는데 이야. 근데 또 논문에서 끝나지가 않네요. 논문보다 단순히 쓴 게 아니라 상까지 몸이 받았네. 몇 네, 개야? 근데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생기부에 적어 넣지는 못하잖아요, 경력을. 네. 저도 그런 식으로 녹여서 과정 쪽이랑 뭐 소논문 대회 준비해서 다 엮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게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수상실적 기록 못하게 하는 게 의미가 없네요. 그쵸. 알아서 그냥 다 적네. 방법이 다 있어. 지금 보니까 생기부 우리 이걸 다 제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사람당 평균 30장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하나의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소외감 듭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만약에 지금 입시를 뭐 준비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여러분들 발끝에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네.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챙기도 못할 뿐더러 집중도 못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 정말 굉장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러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생기부 쓰는 이런 전략을 좀 아주 콕콕 집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실 분 우리 한번 없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뭐 자신 있나 봐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네.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건우의 생기부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자기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하고 그 진로와 관련된 걸 진정성 있게 하되 자기 꿈이 없다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느낀 점을 찾아라. 제가 그 정책 제안 활동을 했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군 내에 그 헌어 수감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거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많은 친구들이 같은 활동을 했었는데 다 정말 이렇게 정책 활동을 해봐서 뿌듯했다, 좋았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생기부와 자소서에 그 안 좋은 말을 썼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군청에 가서 공무원들과 직접 상대를 해보니 아직도 한국은 그 하향식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 상향식 민주주의는 뭐 발전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청소년들을 대우하는 이런 공무원들 이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느낀 점을 썼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됐었던 것 같아서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점은 없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그 좀 저학년 시청자분들은 가짜 자소서랑 가짜 생기부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직접 자소서를 자기가 최고로 이상적으로 뭔가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막 이렇게 했고 이렇게 좋았고 해서 굉장히 내가 입학사정관이라도 이 사람 뽑을 것 같다. 같은 자소서와 생기부를 고1 때 미리 쓰시고 그거를 직접 하세요. 3년간. 그게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겠더라는 생각이 저는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팁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입학 사정관, 뭐 학생부 종합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깔끔하다. 아니 무슨 저는 앵커가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이야기를 잘했고. 간단명료하네요. 딱 중요한 말들만. 야, 아니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3 돼가지고 막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머리 진짜 한 개 없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뭐 거의 올라갈 때나 이때쯤 미리 가짜로 이제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스텝대로 일종의 로드맵을 먼저 짜보라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신 분 계신가요? 없군요. 네, 우리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런 팁들이 있다. 난 이렇게 써먹었다. 아니면은 이거 좋은데 난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저는 네. 좀 이제 학업과는 좀 동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예체능 활동을 네. 다 챙겨서 했거든요. 이제 뭐 백일장님 뭐 글쓰기, 글 예, 장문 대회였고 이런 것도 수상을 했었고 사생대회 이런 거 제가 미술을 네.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사생대회도 거의 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막 올림픽 공원에서 막 풍경 엄청 그리고 그래서 또 수상했고 뭐 뮤지컬 활동도 했고 뭐 거기서 반장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뭔가 예체능 쪽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요즘 막 융합형 인재 막 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미에 관련된 예체능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게 저는 오히려 서울대 면접에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면접 질문에 겸얼망지인가 그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달을 보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을 정도로 달이 아름답다 근데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그동안 미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 미술, 뭐 음악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만의 관점도 생기고 해서 답변을 되게 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디에 쓸지 모르는 것 같은 활동들도 잘 주워서 하시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국영수 공부도 바쁘고 지금 수학 38점 나 난리 났는데 지금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난리 났을 때 뮤지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술로 있었어요. 승화. 네, 예술로 근데 승화. 그때 스트레스를 전혀 안 네. 받았어요. 너무 좀 아, 학교 생활에 비타민 같이 저는 뮤지컬 활동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비록 내 성적표는 이렇지만 네. 내가 즐겨 하는 활동이 있으니까 그게 했고 그게 생기부에도 기록이 됐고 그쵸 기록도 그리고- 됐고 자소서에도 썼고 면접 때도 근데 도움이 면접 됐고. 때도 말을 했었고 그 되게 은근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업 면인 나가 아니라 예.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교수님께 보여드릴 때 꽤나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 그쵸. 이것 또한 되게 좋은 팁이었어요. 예체능에 어느 정도 다들 관심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그 국영수 주요 과목 공부에 치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챙기면서 어디 사생대회 같은 데 나가고 뭐 미술 준비하는 애들 사이에 상 타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놀랐었죠. 자, 그리고 생기부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출결 관리죠. 어떻게 다들 개근상 타나요? 대금 개근, 3년 개근. 와. 선생님. 개근. 내가 지금 뭐 개근이 안 될 뻔했다. 아니면 결석할 뻔했는데 뭐 이렇게 학교 생활에 더 충실했다. 이런 뭐 경험이 혹시 있나요? 저는 1학년 때 한번 공부를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체력이 좀 달렸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예. 책 쓰느라고요. 일단 병원에 가서 네. 일단 수액을 맞았는데 그래도 좀 출결 관리 같은 게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때 제가 뭐 하는 일들도 학교에서 많았고 예. 그래서 그거 수액 다 맞고 깨자마자 바로 다시 학교를 왔던 그래서 외출로 처리가 돼서 그 3년 개근을 받았던 그런 일이었어요. 대단하다. 너무 마음 아파. 너무 마음 아파. 네. 자기가 인기가 많구나. 아니 안 힘들었어요 그거? 아, 힘들었지만 그때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뭐 한량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아, 네, 그때는 되게 똑똑하게 했기 때문에 요즘 뭐 대학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수행 맞고 교수님 수업을 뭐 이렇게 안 빠지고 내가 막 들어가고 요즘도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아 지금은 굳이 수액을 맞지 않더라도 아 자유롭게. 네, 네. 대학에 탐하는 자유기 때문에 아 자유를 위해서. 저는 실천하고 있죠. 좋습니다. 좋은 거 가르친다, 야. 지금 스튜디오 지금 공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상인 거죠, 네. 보상.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해봤다 이런 것도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창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예. 어떤 목표나 절박함이 사람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창희가 수액을 받고 다시 학교에 간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제가 고3 올라가기 직전 겨울방학에 아침 수영을 했어요. 7시에 나가서 맨날 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을 그래도 잘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열심히 하고 나서 한 3월 개강할 때쯤부터 눈이 슬슬 간지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설마 이거 눈병인가 하고 갔는데 예. 유행성 결막염이고 진짜 심한데? 진짜 이제 좀 힘들 거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영을 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전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단서 같은 거를 다 받아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학교에 계속 갔어요. 고민만 하다가 그냥 결석처리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다가 더 심해져서 약간 각막에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 상처가 좀 더 벌어져서 약간 찢어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거는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다 해서 엄마한테 이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좀 딱 인정되는 결석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또 그런 걸 좀 아시다 보니까 결석 그 과정을. 선생님이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서 네. 그거는 인정 결석이 돼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 네, 기록이 그런 게 없는 있군요. 결석이 돼요.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질병이다 보니까 그날 하루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나갔었어요. 아. 그 눈이 그렇게 시뻘겋게 돼가지고 어. 학교에서 그렇게 계속 손소독제 뿌리면서 애들한테 옮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그래서 나죠. 한 명도 안 옮았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로 절대 오지 말라고 하고 계속 뿌리고 너네 나한테 말 걸지 말라 그러고 굉장히 한 일주일 동안은 아무랑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네. 앉아만 있고 공부만 하다가 오고 그랬어요. 오. 고생했네. 약간 밴데이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생기부 관련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나눠봤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런 팁들이 또 나왔고요. 근데 또한 중요한 게 또 있죠. 이렇게 뭐 동아리 활동, 뭐 자율활동, 뭐 독서 활동, 뭐 소논문, 수상길적 이게 결국에는 공부가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내신이 꽝이면은 내신 막 38점 이러면 난리 지금 다 쓸모없는 거예요. 8점을 네. 왜 이렇게 자꾸 다시 안티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 네. 아닙니다. 이렇게 또 아. 계속. 네. 아니 너무나 훌륭하신 38점에서 지금 2등급으로 올린 네. 학생과 제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분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내신 성적이 또 이 밑바탕이 안 되고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이게 다 쓸모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공부의 요령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